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5월 6일 원격 의료만 빼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격 의료 테마는 이대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부분 팩트 체크하고 반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실 뉴스가 조금 아다르고 어다르게 나왔습니다. 원격 의료는 안 되고 비대면 의료는 된다라고 하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좀 꽤나 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은 단어라고 봐요. 이게 한국말의 모순인 거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서 원격 의료가 빠진 거는 팩트입니다. 통신 서비스 기반으로 한 기존 서비스의 패러다임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노후 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것, 구시대 방식을 디지털화로 바꾸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다 돈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의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뉴딜이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번에 원격 의료가 제외가 됐고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같은 종목의 시세가 완전히 꺾였느냐?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원격 의료는 사람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걸 원격 의료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들이 진짜로 병원에 오갈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가 유용하게 사용되겠지만 처방 의약품을 악용할 목적으로 원격 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마약으로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처방,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대면 의료는 무엇이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대면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접촉을 하긴 하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차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매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처럼 서비스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자와 간호사, 의사가 접촉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키오스크에 입력을 해서 나는 어떤 증상이 의심이 된다. 어떤 질병이 미리 앓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를 거쳐서 의사한테 간다라는 거죠. 간호사가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의사가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필수인 거죠.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서 다시 역순으로 의사에서 간호사로 간호사에서 환자한테로 가는 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영상 준비할 때는 어디 면회실처럼 책상이 이렇게 있고 의자에 사람이 앉고 의사와 환자 중간에 유리벽이 쳐져 있어서 접촉을 안 하는 쪽으로 접촉이 차단되는 쪽으로 상상을 해봤었는데 이거는 너무 감옥 같아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가장 현실적인 거는 간호사가 모든 환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대응이 1차적으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걸러지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간호사한테 접수되고 의사한테까지 가는 일련화를 통해서 서비스 간편화를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크리스트를 진행할 때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환자와 환자 간의 접촉, 전염병의 확산을 미리 차단하는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비대면 의료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합격입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도 확실히 서비스가 좀 달라지겠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진료 서비스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대면 의료 사업은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고 그리고 돈으로 연결되는 회사들의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은 새롭게 파생이 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주가 이번에 꺾인 거는 단순히 오해에서 생긴 것이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추진되면서 분명히 반등은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하락 이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끝났다, 테마가 끝났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기가 힘든데, 일단은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잡히게 되면은 그 위치에서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은 저점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는 재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진매트릭스? 이러한 패턴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이 A형 패턴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볼 수가 없는 패턴이고, 진매트릭스가 가장 모범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예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세가 사실 요 단계에 있기 때문에, A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 패턴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요 단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A 패턴에 진입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유자분들의 불안감은 조금 덜어지겠죠? 물론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U자형으로 반등하는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다음 달 초에 세부 내역이 발표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고, 6월 초와 하반기에 추진할 단계라고 하니까 6월까지면은 발표 단계까지는 한 달, 그리고 정책이 실시될 때까지는 최소 3개월, 하반기에 진행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은 2021년, 2022년 예산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2020년은 그냥 계획 단계에서 머무르는 거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거,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는 2021년 이후가 되겠다. 그러면은 2020년 실적 발표는 2021년 4월에 나오니까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르락내리락을 어마어마하게 반복할 것이고, 2021년 하반기부터가 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단계.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보실 만한 장비는 다른 장비가 아니라 요겁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비가 이제 병원에도 도입되는 것이고,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전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계속 사용이 된다. 물론 기계가 한 번 도입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도입이 안 되죠. 한 번 도입된 이후에는 사업 서비스 부분이 AS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최초에 발생되는 매출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AS 서비스 매출에 의해서 점점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악용한다라고 하면은 판매자 측에서 잔고장이 자주 일어나게끔, AS를 자주 부르게끔 1, 2년 지나서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AS를 불러야 하는 상황, 유상 서비스를 불러야 하는 상황을 계속 유도하겠죠. 마치 스마트폰처럼. 여기까지고요. 반등 패턴에 대해서는 중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패턴은 알려드렸고, 그 패턴에서 당연히 추가 매수 기회가 올 것인데, 저점이 확인되는 게 1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 A 구간에서 비중을 크게 채우신 분들한테는 추가 매수 기회가 없을 거예요. 다만 미리 정리하고서 나중에 다시 담는 그런 전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전략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한 손절, 두 번째로는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반등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저점 확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반등 이후에 비중을 줄이는 거.
그리고 뭐 최종적인 단계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 단계까지 가서 과감하게 끝내는 거. 이거는 현재 기대감으로만 반영되길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대형주가 뭐 천장 뚫고 신고가 1년 내내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테마일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영상 안에 일정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차트 패턴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고 어떤 영역에서 주목을 받을지도 연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설명은 더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무료로 운영하는 톡방이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